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1936년에 발표된 김유정 작가의 단편 소설 정조입니다. 1930년대 어느 양반집을 배경으로 얄미운 행랑어 멈과 속 끓이는 아내, 그리고 철없는 남편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씁쓸한 소동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시절 사람들의 복잡하고도 솔직한 마음 속으로 오늘 밤엔 조금 느린 걸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기대어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김유정, 조광 10월호 1936. 주인 아비는 행랑어멈 때문에 속이 체글대로 쎄겄다. 나가래자니 그것이 고분이 나갈 것도 아니거니와 그렇다고 두고 보자니 괘씸스러운 것이 하루가 다 민망하다. 어멈의 버릇은 서방님이 버려놓은 것이 분명하였다. 아씨는 아직 이불 속에 들어있는 남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는 아침마다 졸랐다. 왜냐면 아침때가 아니곤 늘 남봉 피러 보다니는 남편을 언제 한번 조용히 대해볼 기회가 없었다. 그나마도 어제 밤이 새도록 취한 술이 미처 깨질 못하여 얼굴이 벌거니 늘어진 사람을 흔들며 여보, 자우? 벌써 10점 반이 넘었수. 기운 좀 체리우. 하고 말을 다리는 것은 그리 정다운 잎이 아니었다. 그렇던 서방님은 그 속이 무엇임을 지레체이고 눈 하나 떠보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술에 걸어서 못 들을 적도 태반이지만 간혹 가다가 듣지 않을 수 없을 만한 그렇게 큰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못 들은 척하였다. 이렇게 되면 아내는 재물에 더 약이 올라서 이번에도 설마 하고는 아니 여보, 일을 저질러 놨으면 당신이 어떻게 처칠하든지 해야지 않노. 글배관도 다 듣기 싫으니 하고 그제서야 어리 늙는 소리로 눈살을 찌푸리다가 듣기 싫으면 어떡하우? 그 꼴은 눈허리가 쉬어서 두고 볼 수가 없으니 일이나 허면 했지. 그래 쥔을 소나기에 넣고 휘두르려는 행란 것도 있단 말이우. 글쎄 듣기 기너. 이렇게 된통 호령은 하였으나 원체 뒤가 딸리고 보니 슬쩍 돌리고 어서 나가 아침이나 차려오. 난 세상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내 졸든지 치가라든지 하고 말끝이 고만 살며시 뒤등그러지며 어쩌자구 글쎄 행랑걸 주둥아리 졸 못 파쳐? 여기에서 드더어 나편은 열병 든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앉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와 동시에 노재떨이가 팍중을 라나와 벽에 부딪고 떨어지며 쟁그렁하고 요란스러운 소리를 낸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서방넘은 머리에 떠오르는 그 징각징각한 기억을 어떻게 터너버릴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하긴 아내풀 더 짓거리게 하였다가는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틀펀니 검도 낙이니와 만익의 행랑어멈이 미단이 밖에서 엿듣고 섰다가 이 김행흑 눈치챈다면 그는 더욱 우자스러운 저의 몸을 밟거남에 틀림없을 것이다. 아내가 밖으로 나간 뒤 서방넘은 멀뚱히 앉아서 쓴 침을 한번 삼이려 하였으나 그것도 잘 넘어가질 않는다. 누전증 틀린 손으로 머리맡에 냉수를 쭉 켜호는 이틀 쏘고 들어가 다시 눈을 감아 널려 한다. 잠이 들먼 불쾌한 생자이 좀 덜어질 듯 싫어서이다. 그러나 눈만 삐송뽀송 찰 뿐 아니라 감은 눈 속으로 온갖 잡기가 다 나타난다. 떠리를 풀어 헤치고 손좁을게 노닌 거지 귀신, 뿔 돋친 사자 귀신, 치렁치렁한 긴 릭을 휘저으며 낄낄거리는 여우 귀신. 그 중에 어떤 것은 한짝 뷸가리 물커것만 피레포 좋다고 아양을 부리며 아이 서방린 하고 달려돈면 이번에는 다리 곽없는 오뚜기신이 저쪽에 올릉이 앉아서 요 녀석 꽤 눈옥 똑따로 뜬다. 이것들이 모양은 다친다 할지라도 원 바탕은 한바탕이리라. 에이 망할 년들. 서방님은 진저리를 치며 벌떡 일어나 앉아서는 걸련에 불을 붙인다. 등줄기가 선뜩하며 식은땀이 흥건히 내솟는다. 그것도 코르련만 부엌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악을 샀는 걸 덜면 행랑어멈과 또 말시단이 되는 듯 싫다. 추슨 일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자네 필에 기어다니나 하니까 전 빨리 다니진 못해요 하고 행랑어멈의 대퉁스러운 피대담. 서방님도 행링어밈의 음성만 도너도 론서리곤 피며 사지가 졸아드는 하였다. 그리 내 몸 보고 그랬던가? 검붉은 그 억관, 푸틴딩딩 하초 꺼칙한 그 임술, 그건 그렇다 하괴 찜질한 짠지 냄새가 렉끼치는 그리가 생우 똥물 한 번도 못 해왔드 임씨는 때꼽긴 그 톤뚱아리는 에이 추해
내윈 널구 누리다 술. 덕텅이 술의 차용이었다. 하호 또다시 애꿎은 숨만 탓하지 않는 수 없다. 아, 근리 생자를 안 하러 하여 토악 발신했던 일이 추한한 과익이 서전펀 머릿속에서 핀하고 빙도는 것이다. 와연 새벽녘 10에 나다랏 올 때 타여서는 하늘 땅이 움식이 푸록 눈이 옆북 오글났다. 택시에서 내기 어느허지고 다시 이거나다가 엽신 돈달에 긱디치어 명강올깐 걷단 터나토 취한 것이 확식하였다. 그러나 대뚜논 이거주고 군올 역비고 섰는 어멈더러 왔나? 아직 안 왔어요. 아마 판칠 묵어서 올틴 양인 갓도어요. 그제야 안실하고 그 허리글 부둥커 안고 행랑방을 퍼는 어간건 널띵 전어 진국이 없던 긴노 아니었다. 왜냐하련 아친 나선 아테니 토너와 저 간닌 교양에 존 다녀오겠다고 인사존하고 나간 것을 정막 취한 사란이면 생자해 넷묵리가 있겠는가. 하나년의 행시피터 고약했는지 토근다. 전일 근터 맥없이 웃으며 눈을 째미 꼬리 거치던 것은 까만 투오라도 방에서 그 알량한 낙관대기를 갖다 턱비력. 전 서방님하고 삭 싫어요. 무엇인지 전 서방님만 떼면 괜스레 좋아요. 그래 사가 보자꾸나? 전 뭐 많이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집 한 채만 사주시면 얼마든지 살림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이쁜 듯이 팔로 그 목을 어거드리며. 그령지 않아요? 서방님, 제가 뭐 기생첩인가요? 색시첩인가요? 더 바라기? 더욱이 앙큼스러운 것은 나중에 발뺌하는 그 태도이었다. 안에서 이 눈치를 채이고 아내가 기겁을 하여 뛰어나와서 그를 끌어낼 때 어멈은 뭐랬던가. 아내보담도 더 분한 듯이 새근거리고 서서 그리고 눈을 사박스리 흡뜨고는 행랑어멈은 일 시키자는 행랑어멈이지 이러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호령하지 않았던가. 뿔만 아니라 고대 자기를 보면 괜스레 졸아서 죽겠다는 년이 딴통같이. 아범이 없길래 망정이지. 이걸 아범이 안다면 그냥 안 있어요. 얽는 사람이라고 너무 업신여기진 마셔요. 물론 이것이 진아 씨에게 대하여 저의 면목을 세우려는 뜻도 되려니와 하여튼 연도 무더니 앙큼스러운 계집이었다.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 날 밤중에는 자기가 대문을 들어서 자마자 술 취한 사람을 되는 대로 잡아 끌고 행랑방으로 들어간 것도 역시 그년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잘 따져보면 모두가 자기의 불건실한 탓으로 돌릴 밖에 없고 문지방 하나만 넘어서면 곱고 깨끗한 아내가 있으련만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니 곧 창자가 뒤집힐 듯이 속이 아니 꼽다. 그러나 이미 엎친 물이니 주워 담을 수도 얼는 노릇이고 어째 볼래야 어째 볼 엄두조차 나질 않는다. 서방님은 생각다 못하여 할 일 없이 궁한 음성으로 아씨를 넌지시 도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거진 을통한 표정으로 여보, 서륵 내가 잘못했다 합시다. 이왕 이렇게 되고 난 걸 노하면 릴하오? 하고 속겠는 한숨을 휘돌리고는 그령다고 내가 나서서 나가라 마라 할 면목은 없고 허니 당신이 날 살리는 셈치고 그걸 조용히 불러서 돈 10원이나 주어서 나가게 하도록 해보우. 당신이 못 내보내는 걸 내 말은 듣소? 아씨는 아까 윽박질렀던 안가풀이로 이령게 툭 쏘아붙이긴 했으나 만일 친구들에게 이런 걸 발설한다면 내가 이 낫을 들고 문 밖을 못 나설 터이니 당신이 잘 생각해서 해주 하고 풀이 죽어서 빌붙는 이 마당에는 그년에게 그래 괜히 돈을 준담 하고 혼자 소리로 종알거리고는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 비위를 긁었다가는 다시 재떨이가 폭중을 날 것이고 그러면 집안만 소란할 p슈외려 더욱 창피할 일이었다. 아씨는 마루 끝에 와 웅크리고 앉아서 심부름하는 계집애를 시키어 어멈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어멈도 물론 괘씸하거니와 계집이면 덮어놀고 맥을 못 쌓는 남편도 남편이었다. 그의 본처라는 자기 말고도 수화동에 기생첩을 치가하였고 또는 청진동에 쌀나무만 대고 드나드는 여학생첩도 있는 것이다. 꽃같은 계집들이 띠렇게 앞에 놓였으련만 무슨 까닭에 행락어멈은 그랬는지 그 속을 모르겠고 그것도 외양이나 잘랐음 몰라도 그 상판대기를 뭘 보고 추해 하고 아씨는 자기가 치른 것 같이 스꺼운 생각이 안 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란 언제든지 계집이 먼저 꼬리를 치는 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선 행랑어멈 인연이 더욱 숭착스러운 굴치라 안 할 수 없다. 처음을 정만해도 시골서 살다 안겨 올라온 지 며칠 안 되는데 방이 얼어서 이러고 다닌다고 하며 궁상을 떨은 것이 좀 측은히 본 것이 아니었던가.
한편 시골 거라 부려먹기에 힘이 덜 드나 하고 둔 것이 단 열흘도 못 되어 까만 나빠대기에 분배기를 칠한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치마를 외로 돌려 입는다 하며 휘두르고 다니는 걸 보니 서울서 자라도 어지간히 달아먹은 계집이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일을 시켜보면 백간까지도 죽어가는 신흥으로 하고 하던 것이 행실을 버려 논 다음부터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걸레질까지도 순순히 하려질 않는다. 그리고 고기 한 매를 사러 보내도 일부러 주인의 안을 치기 위하여 열나절이나 있다 오는 인연이 아니었던가. 자네 대리는 오곰이 붙었나? 아씨가 하기가 막혀서 이렇게 꾸중을 하면 저는 세상 없는 일이라도 빨리는 못 다녀요 하고 시퉁그러진 소리로 눈기가 실룩이 흘러가는 인연이 아니었던가. 그나 흩뿐이랴. 아씨가 서방님과 어쩌다 같이 자게 되면 시키지도 않으련만 아닌 밤중에 슬며시 들어와서 끓는 고래에다 불을 척 지펴서 요를 태우고 알몸을 구워놓은 인연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벌이를 한다는 그 남편 놈이 더 숭악할는지 모른다. 인연의 소견으로는 도저히 애뱉다는 자세로 며칠씩 그대로 자빠져서 내다 주는 밥이나 먹고 누웠을 그런 배짱이 못 될 것이다. 아씨가 화가 치밀어서 어멈을 불러들여 자네는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그리 도도한가? 아프다고 누웠고 애뱉다고 누웠고 졸립다고 누웠고 이러니 대체 일은 누가 할 건가? 이렇게 눈이 빠지라고 톡톡히 역정을 내었을 채 애 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요? 아이 별일도 아씨는 흘몸으로도 일 안 하시지 않아요? 하고 저도 마주대고 눈을 똑바로 뜬 걸 보더라도 제 속에서 우러나온 소리는 아닐 듯 싶다. 순사가 인구조사를 나왔다가 제 성명을 물어도 벌벌 떨며 더듬거리는 인연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씨는 두 열놈에게 쥐키어 그 농간에 노는 것이 고만절통하여 그럼 자네가 쥐나시 대우로 바쳐달란 말인가? 온 별말씀을 다 하었냐? 누가 아씨로 바쳐달랬어요? 어멈은 저로도 엄청나게 기가 막힌지 콧등을 한번 찡긋하다가 애 뺀 사람이 어떻게 몸을 움직이란 말씀이야요? 아씨도 원 심하시지. 허니 니놈의 엘 뺐길래 밤낮 그렇게 우자스레 대드나? 하고 될같이 고를 뺐내니까 니놈의 애라니요? 아씨도 그렇게 막 말씀할 게 아니야요. 애가 커서 이담의 대련팀이 될지 서방님이 될지 사람의 일을 누가 알아요? 하고 저도 모욕이나 당한 듯이 아비 못지않게 큰 소리로 대들었다. 아씨는 이 말에 가슴뿐만 아니라 온 전신이 그반 뜨끔하였다. 터놓고 말은 없어도 년의 어투가 서방님의 애일지도 모른다는 음홍일이라마는 서륵. 그렇다면 실지 지광쯤은 만삭이 되어 배가 태독 같아야 될 것이다. 부른 배를 보면 대딸밖에 안 되는 쥐새끼를 가지고도 틀림없이 서방님 애인 듯이 이렇게 숭중을 떠는 것을 생각하니 곧 달려들어 뺨 한 대를 갈기고도 싶고 그러면서도 일변 후환될까 하여 가슴이 죄어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오늘은 인연을 대뜸. 아씨는 이렇게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중문을 들어서는 어멈에게 매서운 시선을 보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얼러 딱딱거렸다는 더욱 내보낼 가망이 없을 터이므로 결국은 좋은 소리로 여보게 자네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좀 피타나 하고 점잖이 기침을 한번 하고는 자네더러 나가라는 건 나부터 좀 섭섭한데 말이야. 자네가 뭐 밉다든가 해서 내떴는 게 아닐세. 그러면 자네 대신 딴 사람을 들여야 할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자네도 아다시피 저 마당에 쌓인 저 세간을 보지? 인제 눈은 내릴 터이고 저걸 어떻게 주체하나? 그래 생각다 못해 행랑방으로 척척 디려 쌀려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자네더러 방을 내달라는 말일세. 그러나 차차 추워질 텐데 갑작스레 나가요? 행랑 어멈은 짐작지 않았던 그 명령에 얼떨떨하여 젤쩍한 두 눈이 휘둥그랬으나 그래서 말이지. 이런 일은 번이 없는 법이지만 내가 돈 10원을 줄 테니 이걸로 앞다리를 구해 나가세 하고 큰 지전장을 생색 있게 내주면은 글쎄요. 그렇지만 그렇게 곧 나갈 수는 없을걸요 하고 주밋주밋 돈을 받아들고는 좋아서 행랑방으로 삥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아씨도 이만하면 내년이 떨어졌구나 하고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마는 단 5분도 못 되어 어멈이 불이 나게 들어오더니 그 돈을 내어놓으며 다시 생각해보니까 못 떠나겠어요? 어떻게 몸이나 풀고 한두 달 지나야 움직일 게 아냐요? 이 몸으로 어떻게 이사를 해요?
하고 또라지게 딴청을 부리는 데는 아씨는 고만 가슴이 다시 달룽하였다. 인연이 피련코 행랑방에 나갔다가 서방놈의 훈수 듣고 들어와서 이러는 것이 분명하였다. 아씨는 더 맡할 형편이 아님을 알고 돈을 받아든 채 그대로 벙벙이 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참 지난 뒤에야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방님에게 일일이 고해 바치고 나는 더 할 수 없소. 당신이 내폰든지 어떡하든지 해보우 하고 속 썩는 한숨을 쉬니까 오죽뱅충 맞게 해야 돈을 주고도 못 내보낸담? 츳츳츳 하고 서방님은 도끼 눈으로 혀를 채인다. 어멈을 못 내보내는 것이 마치 아씨의 말주변이 부족해 그런 듯 싶어서이다. 그는 무언으로 아씨를 이윽히 노려보다가 나가! 보기 싫어! 하고 공연스레 역정을 벌컥 내었다만 역정은 역정이로되 그나마 행랑방에 들릴까봐 겁을 집어먹은 소리로 큰 소리에 행세를 하려니까 서방님은 자기 속만 부재꾸려 탈 뿐이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서방님은 이걸로 말미암아 사날 동안이나 밖으로 하이힐 들고 나오지 못하였다. 자기를 보고 실적게 싱칙싱긋 웃는 연도 연이려니와 자기의 앞에 나서서 멋없이 굽신굽신하는 피 서방놈이 더 능글차고 숭악한 것이 보기조차 두려웠다. 서방님은 이불을 머리까지 들쓰고는 여러 가지 귀신을 손으로 털어가며 끙끙 하고 앓는 소리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밥도 잘 안 자시고는 무턱대고 죄 없는 아내만 들볶아 대었다. 물이 왜 이렇게 차? 아주 얼음을 떠오지 그래? 어떤 때에는 방에 누가 불을 때랬어? 끓여 죽일 터이? 이렇게 까닭모를 불평이 자꾸만 나오기 시작하였다. 아씨는 전에도 서방님이 이렇게 앓은 경험이 여러 번 있으므로 이번에는 며칠 밤을 새우고 술을 먹더니 주체가 났나 보다고 생각할 것이 도리였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잘 온전히 못 쓰고 저러나 싶어서 딱한 생각을 먹었으나 그래도 서방님의 몸이 축날까 염려가 되어 풍로의 의를 쓰고 있노라니까. 아씨, 전 오늘 이사를 가겠어요 하고 어멈이 앞으펄 다가선다. 아씨는 어떻게 되는 속인지 몰라서 떨떠름한 탄으로 어떻게 그렇게 떠나게 됐나? 네, 앞다리도 다 정하고 해서 지금 이삿짐을 옮기려고 그래요 하고 어멈은 앞마당에 놓였던 새끼 뭉텅이를 가지고 나선다. 그 모양이 어떻게 신이 났는지 치마 뒤도 여밀 줄 모르고 미친년같이 허벙거리며 나간 것이었다. 아씨는 이 꼴을 가만히 보고 하여튼 앓더니 빠진 것처럼 시원하긴 하나 그러나 연이 갑자기 떠난다고 서두는 그 속이 한편 이상도스러웠다. 좀채로 해서 앉은 방석을 아니 털던 인연이 제법 후롤이 털고 일어설 적에는 여기에 딴 속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얼마 후 아씨는 궁금한 생각을 먹고 문간까지 나와 보니 어멈네 두 내외는 구루마에 짐을 다 실었다. 그리고 바구니에 잔 세간을 넣어 손에 들고는 작별까지 하고 가려는 어멈을 보고 자네 또 행락살이로 가나 하고 물으니까 저는 뭐 행랑살이만 밤낮 하는 줄 아세요? 하고 그전부터 눌려왔던 그 아씨에게 주자를 뽑는 것이다. 그럼 사골세로? 사골세는 왜 또 사골세야요? 장사하러 가는데요 하고 나도 인제는 너만 하단 듯이 비웃는 눈치이다가 장사라니 미천이 비너야 하지 않나? 곱부술집 할 테니까 한 200원이면 되겠지요. 더는 해 위일하게요. 하고 내보란 듯 토심스리 내뱉고는 구루마의 뒤를 따라 골목 밖으로 나간다. 아씨는 가만히 눈치를 봐하니 전연이 정령코 200원쯤은 수중에 가지고 희자를 빼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어제 저녁 자기가 뒤란에서 한참 바쁘게 약을 끓이고 있을 재년이 안방을 친다고 들어가서 오래 있었는데 아마 그때 서방님과 수작이 되고 돈도 그때 주고받은 것이 확적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고뜬 고분이 떠날 리도 없거니와 그년이 생파같이 돈 200원이어서 생기겠는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벌써 70원이면 사줄 그 신식 의거리 하나 사달라고 그리 졸랐건 만도 못 들은 척하던 그가 어멈은 하상 뭐길래 200원비 희떡게 내주나 싶어서 곧 분하고 원통하였다. 아씨는 새빨간 눈을 뜨고 안방으로 부르르 들어와서 그년에게 돈 200 뭔 주었수? 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서방님은 아무 말 없이 드러누워서 입맛만 다시 넣어 아씨는 더욱더 열에 띠이어 괄세 200원이 얼마란 말이요? 그년에게 왜 주는 거요? 기런 돈 나에겐 못 주? 이렇게 포악을 쏟아놓다가 관기하는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래도 서방님은 입을 확 다물고는 대답 대신 하고 신음하는 소리만 낼 뿐이다.
결국 아내의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간 채 행랑어멈의 당돌한 승리로 이야기가 끝을 맺었네요. 70원짜리 옷장 대신 200원이라는 큰돈이 오고 간 그 시절의 아이러니한 풍경이 헛웃음을 짓게 하면서도 사람 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참 여러 가지 감정을 교차하게 만듭니다. 소란스러웠던 소설 속 주인공들의 하루도 저물었듯 이제 여러분의 복잡했던 오늘 하루도 조용히 덮어둘 시간입니다. 오늘 밤은 아무 근심 없이 깊고 편안한 꿈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